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지수가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은행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에 이어서 어제는 찰스 슈왑까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유가가 $2가량 좀 떨어진 것도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는 18일에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고요. 현재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0.8%가량 상승하면서 2,45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 14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차가운 시선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 그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24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4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양측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전으로 좀 확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전쟁 장기전을 막을 수 있을지 이 뉴스와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볼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약합니다. 확실한 반등은 아니고요. 어제 미국 시장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첫 번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이 호조가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죠. 약해요. 그 정도 기대감이었으면 뭐 애플 한 5% 올라가고 막 그렇죠? 뭐 인텔 막 10% 올라가고 막 AMD 막 20%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그냥 뭐 2% 올라가고 뭐 0.5% 올라 뭐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어쨌든 나스닥도 어제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갔어요. 1% 정도 올라갔고 내려가는 거는요. 1년을 통틀어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1%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몇 번이나 봐봐요.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3%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이제 10%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종종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오죠. 5% 이상 변동성은 크게는 안 나오는데 3%도 꽤 자주 종종 나오는 편인데 거의 지금 거의 미국은 박스권이라 보시면 돼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자, 어제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 이슈도 물론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확전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누구로든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뭐 연준에서도 계속 비둘기적인 얘기들을 한 것도 있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내일이죠.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뭐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확전에 대한 기대감, 확전이 자제되는 기대감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은 어디를 넘기 전에서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를 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 다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어느 자리를 못 넘으면 미국 시장은 다시 재차 하락할 수가 있다. 그리고 19일 날 파월 연설 있죠. 그거 무슨 얘기 나오는지도 들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오늘 아침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한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어제 움직였으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 주는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봤을 때 반등이 쟤네들이 확실하게 나와주려면 여기를 계속 뚫어줘야 되거든요. 2,500원 뚫어줘야 되는데 거기는 못 뚫어요. 그러면 계속 테마 장세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보면 많이 빠졌던 저 로봇 관련주들 오늘 유진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6%, 뭐 10% 잘 가죠. 근데
어제 그저께 그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단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20% 됐다가 다시 플러스 20% 오면 뭐예요? 본전. 또 마이너스 20% 됐다가 본전. 그나마 그러면 다행인데 1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0% 떨어지고 1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차트가 계속 하락하는 거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10% 올라갔다가 30% 빠지고 10% 올라갔다가 30% 빠지고 그럼 계속 축구로 따지게 되면 5골 넣고 10골 먹히고 5골 넣고 10골 먹히고 그럼 뭐예요? 계속 꼭 골이 더 먹혔으니까 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려면 미국 시장이 제가 얘기했던 어느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차 하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이슈는 전쟁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뭐 국민한테 물어보든 뭐 지금까지 여태까지 지금 수백 년 동안 상황을 봤을 때에서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공격을 할 건데 이제 이거를 전면전으로 뭐 이렇게 얼마나 이게 확전이 될 거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개입은 하긴 하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할 거냐 직접적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전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뭐 그 이후 상황도 제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건 뭐 공개 방송이 나중에 오늘도 장 끝나고는 할 겁니다. 오늘 장중에는 없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에너지, 방산, 금 관련주 이쪽을 차라리 이쪽을 공략을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으니까 자 오늘 일본 시장 지금 니케이 시장 열렸거든요. 물론 당연히 반등 주겠죠. 반등 주는데 미국 시장이 확실한 반등을 주지 않으면 일본 시장도 얘네들도 자신 있게 여기 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19일 날에 연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2일 날에 FOMC 있고 그리고 11월 17일까지 저번에 그 미국에서 그 예산 그 뭐죠? 갑자기 용어 까먹었네. 어쨌든 그 예산안 통과 그거 임시방편으로 늘려놨던 거 그거 어떻게 해결될지 안 할지도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미국 시장 어느 라인은 돌파를 못하면 다시 재차 하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쟁 이슈는 끝난 게 아니고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요 정도 내에서만 마무리가 될지 이 정도가 될지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더니 그 봉쇄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가 올라가겠죠. 유가 올라가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큰일 났네 어떡하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해야겠네. 그 금리 인상하면 기술주들 박살나겠죠. 그러면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하고 계속 금리 동결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딱 봉쇄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하루에 1,300만 원 배럴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거기를 봉쇄시키면 유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100 넘어가고 $110 넘어가면 그러면 주식에 분명히 타격을 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스토리가 그렇게 누가 이렇게 써놨길래 맞는 얘기는 맞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확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뭐 제일 좋은 해피엔딩이 전쟁을 했는데 뭐 일주일 만에 끝나고 그다음에 서로 화해를 하고 그냥 하마스만 공격하고 그렇죠? 하마스만 때려잡고 이제 화해하고 이란도 우리 참전 안 할게 하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제일 좋은데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에 그래서 저는 계속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들, 금 관련주들 계속 잘 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아직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전쟁이나 뭐 미국의 임시 예산안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시면 0.55%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27,45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현대로템 오늘 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방산 관련주로 되어 있는 현대로템 뭐 모르신 분들 없을 거예요. 뭐 폴란드 때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었고 하니까 기사도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바닥 자리에 있고 하니까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는 지난번에는 LIG 넥스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현대로템인데 시가총액 거의 3조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전 세계가 이제 뭐 신냉전 내지는 이제 뭐 그 다음 얘기가 또 있던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군비를 축적을 하고 지금 무기를 왜냐면 그동안 평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유럽 나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탈리아 뭐 아니면 무슨 뭐 독일 뭐 좀 그래도 잘 산다는 아니면 국방력이 좀 있다라는 나라들도 그동안 뭐 방산에 대한 비리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무기들이 최첨단이 되지 않고 옛날 9세대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나 쓰일 것들을 지금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러시아 사태에서부터 해서 지금 중국 확장 정책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화약고가 돼서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나라들이 무기들이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방산에 대한 수출과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졌으니 아마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요 사태가 이제 조용히 잘 마무리가 돼도 그 이후에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이제 무기를 계속 최첨화로 바꿔야겠다, 최신식으로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대안이 그게 딱히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 무기는 되게 비싸요. 러시아제는 이번에 다 우리가 다 까발보니까 별로 아니었죠. 예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제 무기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약간 뭐 분량도 되게 많고 약간 좀 그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앞으로 계속 수출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길게 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쟁 이슈 방산주들이 다시 움직이면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 줬으니까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정받고 근데 조정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큰 쪽으로는 현대로템을 오늘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맞물리면서 시세를 낼 수 있어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잘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매수가 공개하기 전에요. 먼저 지난주 표적 상황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화요일에 LIG 넥스원 9만 원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엘컴텍 저희가 종목명으로 들여봤는데요. 매수가는 각각 다르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30% 그리고 29% 그리고 26% 높은 수익률 목표가 달성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32.1%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퍼스텍 저희가 3,70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4%라는 수익률 달성해내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그리고 어제 드렸던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전일장에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퍼스텍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 들었던 퍼스텍 이제 그 로봇 관련주이면서 드론 관련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주이면서 방산주로 엮인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장 막판 무렵에 한 3시 무렵인가요? 그때에서 휴전이 이슈가 나왔는데 일시 휴전이에요, 일시 휴전. 근데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일시 휴전이라는 얘기는 전쟁 안 한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혹은 뭐 길어야 뭐 일주일 정도 그 민간인 피할 수 있도록 그거 기다려줬다가 공격하겠다 뭐 그런 얘기였던 건데 사실상은. 근데 그걸로 해갖고 흔들린다는 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어제 3,700원으로 드렸었는데 3,400원까지 빠졌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퍼스텍. 어제 3,700원도 잘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3,400원에 샀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4%가 아니고요. 이게 14%예요. 14%. 14%를 먹을 수 있었던 자리가 나왔던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어제 3,700원이 아니고 그 밑에 산 사람들은 4%에서 더 이상 10% 혹은 14% 뭐 얼마든지 크게 먹을 수 있는 단타 기회가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얘하고 휴니드하고 차트 모양이 엊그저께 말하대로 비슷했습니다. 휴니드도 요 모양에서 튄 거고 퍼스텍도 그 모양에서 튈 수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무거워져 버렸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얘처럼 좀 가볍게 튀어야 되는데 그래서 휴니드도 방산주인데 얘는 뭐 통신서부터 해가지고 항공기 부품 뭐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쪽이거든요. 퍼스텍도 방산주 그리고 얘네들이 둘 다 드론 관련주입니다.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서 얘가 튀면은 당연히 퍼스텍도 튀어야 되는데 안 튀고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일로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방산주들 다 이쪽에 떠 있는데 그러면은 또 떨어지면 어제처럼 뭐 3,700원, 뭐 3,500원, 3,400원 제가 볼 때 뭐 3,200원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또 다시 들어오면 샀다가 또 3% 먹으면 또 파세요. 지금도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그렇게 10번만 하면 30% 먹는 거죠. 그렇게 20번 하면 60% 먹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쟁 이슈가 끝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면 최소한 뭐 한 달 정도는 전쟁이 유지가 될 거고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한 달이 뭐예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일주일 만에 끝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2년 가잖아요. 저는 한 3개월, 6개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싸움 못할 줄이야. 물론 못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멀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지금 2년째 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이 개입을 하게 되면 전쟁이 길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은 이렇게 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우상향은 할 것 같긴 한데 언제 튀느냐가 이제 관점이니까 좀 답답하면 사고 팔고 한 20번에서 한 100번 하세요. 100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간 4,000원을 골파하게 되면 휴니드처럼 됩니다. 휴니드처럼.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슈가 곧 그렇죠? 일단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가갖고 뭐 중재를 하겠다 한지만은 그게 과연 이슬람 쪽에서 과연 그 얘기를 듣고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축구할 때 보면은 이란 중동 사람들 다혈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신념이 너무 강해서 폭탄 테러도 매년 자주 종종 일어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격을 단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뭐 CIA도 모르고 뭐 우리나라 뭐 정보기관도 뭐 예상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전이 될지 금방 끝날지. 근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이 불안하니까 대안주예요. 대안주. 근데 위치가 어때요? 퍼스텍이? 지금 퍼스텍 얘기하는 거니까. 위치가 만만하다는 겁니다. 뭐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얘는 로봇 관련주란 말이에요. 드론 관련주고 그다음에 방산주고. 근데 방산이 계속 점점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실적주도 되고. 그러니까 나쁠 게 없어요. 만약에 이게 위치가 빅텍처럼 이만큼 떴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얘기 안 하죠. LNF, 에코프로비에 많이 올라가서 얘기 안 하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빅텍도 바닥에서 그래도 얘는 좀 덜 올라갔네요. 그래도 이 정도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정도도 저는 많이 올라갔다 보진 않네요. 이거 빅텍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조정받으면 또 갈 것 같은데. 근데 저쪽은 많이 갔죠. 흥구석유. 얘는 진짜로 많이 갔어요. 얘는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간 종목이죠. 여기 1,200원, 지금 17,000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 얘기는 못 하는데
퍼스텍은 이 정도 위치라면 매매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뭐 3% 또 먹은 거는 뭐 당이 나올 수 있고, 어느 순간 발동 걸리면 휴니드처럼 20%, 뭐 25% 이제 급등하는 일도 있을 거니까 또 내려오면 또 저점 매수 가능하시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또 다시 흔들리면서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일단 19일 파월 연설 그때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왜냐면 그때에서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 안 하면 미국 시장 흔들리면서 그런 갑자기 또 중동 이슈 또 몰아닥치면 그때쯤에 움직이지 않을까.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얘기해드렸고, 자, 급등명중 종목 엘컴텍도 한번 AS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3일 연장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처음 추천할 때는 1280원, 그다음에 1296원, 그다음에 1320원 계속 연달아 추천했는데 다 수익률들이 20%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수익 난 게 이게 이제 1280원에 30.9%인데 어제 여기 고점 찍고 저항대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3% 먹었으면 절반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벌써 오버 수익이 10배가 나왔습니다. 3% 먹어야 되는데 30% 먹었으니까 이거는 배 터지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절반을 팔았으면 또 조정받으면 또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면 돼요.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죠. 나머지는 좀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고점을 돌파하면 2,300원도 갈 수 있어요. 지금 금값이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지만 차트를 일봉상으로 보면 눌림목이에요.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국 국채 가격이 또 상승을 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 고점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뭔가 불안하니까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몰린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금값도 아마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전쟁이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런 얘기들은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 시작해 보면 느낌을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전쟁 시작했는데 미국 시장이 오히려 거꾸로 초폭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미국 그 라인을 넘어가면 제가 했던 얘기는 다 취소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반도체 공략하면 돼요. 근데 느낌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상 전쟁이 시작하게 되면 안 좋은 악재들 죄다 눈땡이처럼 굴려가지고 크게 만들어갖고 얘기하고 미국 시장 빠지고 안전자산 관련주 움직이고 약간 그럴 느낌인 것 같고 마찬가지 엘컴텍도 올라간 게 없어요. 차트를 보면. 그렇죠. 없죠. 이전에서 물론 이거는 가격이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속 감자하고 막 유상증자하고 막 등등등 권리락 떨어지고 막 해갖고 가격이 이게 맞는 건 아닌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엄청 바닥에 있고 이렇게 보더라도 2016년도 4,000원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이번에 한번 샥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2,300원만 올라가도 지금 자리에서 70% 정도 올라갑니다. 수익이. 지금부터 올라가면 70% 올라가요. 이거 돌파하면 100% 수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공략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절반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절반은 잘 파셨으면 됐고 어쨌든 수익률이 30% 났다가 다시 지금 밀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로템으로 가겠습니다. 현대로템을 섞어주는 이유는 일단은 변동성이 심한 걸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빅텍, 휴니드, 그다음에 흥구석유, GSE, 오늘 GSE 11% 박살나죠?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11%, 20% 박살나지만 올라갈 때도 11%, 20% 또 급등을 합니다. 빅텍이 그렇고 휴니드가 그럴 거예요. 퍼스텍도 변동성이 걔보다는 적지만 장중에 4%, 5%는 왔다 갔다 하죠. 많이 나올 때는 10%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센 애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급등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급락을 하는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타꾼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빅텍, 휴니드, 퍼스텍을 하는 게 맞고 스페코도 있죠. 그런 게 맞고 좀 안정적으로 나는 뭐 10% 떨어지면 금액이 커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 사람이 뭐 10% 떨어져도 뭐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깨지는 수준이지만 10억, 50억, 뭐 100억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거 10% 떨어지면 갑자기 10억씩 사라지잖아요. 그럼 큰일 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애들은 웬만해서는 막 10%, 20% 잘 박살이 안 나요. 물론 반대로 올라갈 때도 아주 재미가 없죠. 10%, 20% 급등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방산주 쪽이고 시가총액이 거의 3조 가까이가 하는 종목이니까 뭐 흔들려봤자 뭐 여기서 살살살 흔들리겠죠. 그래서 급등락이 없어서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좀 지금 위치에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여기 전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돌리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27,400원. 뭐 이 정도 원래 27,000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지금 가격이나 뭐 27,000원, 27,400원이나 별 차이 없어요. 호가 단위가 예전에는 500원씩 바뀌어 그랬는데 지금은 100원씩 움직이니까 그래서 호가 단위 예전으로 따지면 한 호가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 공략을 하시고 좀 지루하지만 재미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으로서 오늘은 방산주 현대로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현대로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소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종목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7,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유진로봇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8% 넘게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네요. 12,68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목명에도 나와 있지만 로봇 관련주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그만큼을 좀 회복해주기 위해서 함께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진로봇 함께 전략 세워보겠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13,38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유진로봇 어떤 대응 전략 좀 세워볼까요? 자, 로봇 관련주인데요. 자, 먼저 그 앞서서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지금 잠깐 열어놓고 상담 끝나면 닫을 건데요. 시장 다시 재차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싸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싸질 거고 하여튼 뭐 그런 힌트는 뭐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자, 그럼 유진로봇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장이 녹록치 않아요. 지금 뭐 시장이 뭐 강하게 올라가려면 어느 라인을 돌파를 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아직 돌파 안 했습니다. 그냥 빠졌다가 잠깐 들어주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도처에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전만 하더라도 금값이 토로록 좀 밀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밀리고 있어요. 이게 어느 라인을 깨면은 계속 밀리는데 지금 잘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뭐 밤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금값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밀립니다. 최근에 급등한 거에 비하면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그리고 미국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권역이 있어요. 어제 좀 올라서 근데 많이 안 올랐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권역이 있고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아주 급등을 하겠다 대놓고 원웨이로 올라가겠다는 뜻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파월 연설이 어떻게 될지,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될지, 또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반등을 주잖아요. 그럼 반등을 줘서 매수 가격을 보니까 매수 가격이 차트를 보니까 6,000원이 아니네요. 5,000원이 아니네요. 그랬으면은 그냥 11,000원 깨지면 익절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5,000원에 샀으면은 11,000원 깨지면은 110%에서 익절하면 되는데 깨지면 더 올라가면 내버려두면 되고 깨지면 익절하면 되고. 근데 지금 일로 11,000원 깨지면 익절이 아니고 손실이 마이너스 한 18%? 그렇죠? 18%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를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를 거냐 뭐 이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데 매수 가격이 밑이 아니고 떠 있는 상태고 시장도 불안하니까 이거는 올라오면 아직 19일까지 되기 한 이틀 남았잖아요. 그 전에 미국 시장이 계속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조금씩 반등 주면 얘도 수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때에서 매수 단가가 낮으면 그냥 냅두는데 매수 단가가 높으니까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래서 좀 보유하고 있다가 13,000원대에서부터 14,000원 사이로 올라오면 거기다 현금화 했다가 파월 연설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아주 폭등을 한다.
엄청나게 강하게 폭등을 한다 하면은 뭐 로봇 관련주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로봇주들도 있으니까. 다른 로봇주를 사면 됩니다.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면 그냥 조금 폭등, 뭐 2%, 3% 폭등 말고요. 그러니까 3%씩 3일 동안 뭐 9%를 가든지 한 방에 그냥 7, 8% 그냥 급등을 하든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폭등, 최소한 5%짜리 이상 나스닥이 5% 이상 급등이 나오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다른 주식을 사세요. 뭐 반도체를 사든 로봇주를 사든 인공지능 AI를 사든 의료 AI를 사든 사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나오면 일단 현금화를 하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2파워 11,206원에 80. 무슨 파워요? G2 파워? G2파워, 네네. 네, 12,000. 좀 잘 좀 봐주세요. 네네, 12,000 얼마라고요? 11,206원이요. 11,206원. 네네. 비중은요? 80%. 80%. 비중이 엄청 네. 많으시네? 네네. 11,000. 부탁드릴게요. 이 시장만 좋았으면 이 위치에서 차트를 보니까 이 위치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지수가 2,800, 3,000 가면 이것도 네. 14,000원 가면서 수익이 많이 날 종목인데 네,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니 시장이 3,000 가면 네, 3,000원. 코스피 3,000 가면 이런 바닥 아유. 종목 다 가야죠. 그러면. 근데 지금 지수가 3,000 갈 게 아니고 지금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모르죠. 미국 시장에서 또 무슨 뭐 갑자기 파월 의장이 마음이 돌려가지고 금리 인상 원래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은 해야 되겠다. 원래 내년 한 6월 달쯤에서는 금리 인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로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이 막 빠질 거예요. 네. 그러면 다 떨어지는데 네. 그 전에 좀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그런 얘기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몰라요. 제가 파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분명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마음만 준비하지 말고 지금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10,000원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네. 그다음에 11,000원 가면 비중 다 줄이시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럼 저점이 아직 안 나왔나요? 사실은 장만 좋았으면 지금이 저점이 나오는 자리가 맞는데 네.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코스피가 1,000이 깨져요. 그러면 지금 저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그럼 다 팔아야죠. 1,000이 깨지면. 그래서 1,000이 깨지면. 그러니까 시장 다 팔아야죠. 중요한 건 시장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팔아야죠, 지금. 응,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네. 폭락하면 저점이라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정도 시장에서 박스권 움직이면 지금이 저점으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놈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네. 시장이 13,000이 깨지면 네.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저녁 방송에도 요것만 강조를 했는데 아직 네.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13,000이 안 깨졌습니다. 이거 깨지면 종목들은 크게 빠집니다. 네네. 아직 안 깨졌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 네네. 13,000 안 깨졌으니까 그 사이에 언제까지 13,000이 되나 안 되나 봐야 돼요. 내일 모레요? 내일이요? 앞으로 계속 봐야죠. 계속 봐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봐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3,000이 깨진 안 깨지를 보면서 일단은 올라 반등 주면 현금화하자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황으로 갔다가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열려 있을 동안 노란톡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에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중간 시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의 현재 흐름 어떤지 함께 보시죠. 현대로템 0.3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7,400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7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454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증권사 리포트 중에 3분기 디램 부분에 있어서 흑자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1% 넘는 강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57% 그래도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폭 키워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23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포스코 DX만 조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2%가량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어제장에서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그래도 장 막판 되면서 조금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하락분 모두 다 상승하면서 좀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4.95%, 에코프로는 2.16% 상승하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6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6분 지났는데요. 그래도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힘을 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 종목들 1,200개 넘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1,245개 상승하네요. 빠지는 거는 어제 급등했었던 유가 관련주들, 그다음에 가스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나머지 다 올라가요. 웃긴 거는 방산주도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웃긴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이제 방산 기업들이 안 빠졌습니다. 빠지긴 빠졌어요. 쬐끔 빠졌어요. 뭐 전날, 뭐 전전날 뭐 9% 올라갔다가 뭐 0.5% 이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간 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방산주가 왜 안 빠지겠습니까? 아직 전쟁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 관련주들, 뭐 이슈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크게 안 빠지는 것 같고, 반면에 많이 빠지는 지금 에너지 관련주, 뭐 가스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200% 갔어요. 흥구석유 200% 올라가는데 뭐 10% 빠지는 거 뭐 그거 뭐 고점에 산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200% 올라가는데 10% 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들 뭐 조선주, 반도체, 전력반도체, 방산, 전력설비, 자율주행, 뭐 아이폰 관련주, OLED, 2차 전지, HBM 관련주들 싹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등인데 화장품도 움직이고 뭐 2차 전지도 움직이고 다 반등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두 골 먹히고 10골 누면, 그러니까 2% 빠지고 10%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빠진 것만큼보다도 사실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빠진 것보다 못 간 애들도 있고 한 일주일 동안 혹은 뭐 9월 21일서부터 조정받을 때 그걸 넘어간 거가 손에 꼽습니다.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반등을 줘도 대부분 개인들의 그 체감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얘기만 해드릴게요. 그냥 갖고 있는 종목이 이번에 운이 좋게 반등을 줘서 수익으로 바뀌었다. 좀 물린 것 같다. 그게 이제 뭐 방산주, 뭐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게 아니라면 이슈가 조금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파월 연설 무슨 얘기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때서부터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면 11월 2일 날까지도 그게 영향이 계속 미치니까 언제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수익 나면 일단 현금화를 계속하고 단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는 5%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2,91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OLED 패널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고요. 2차 전지, 검사 장비주 관련주로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 장비를 20년 이상 공급 중이다라는 점이 투자 모멘텀으로 좀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30%입니다. HB 테크놀로지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장만 좋았으면 이거 뭐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는데 지금 잔이 좀 아리까리하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3,200원.
일단 반등 주고 있는 중이고 고기까지도 재수 좋게 올라오면은 팔면 되겠습니다. 올라와 주면 팔면 되고 만약에 다시 재차 하락한다 그러면 글쎄요.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으면은 손절하는 게 낫기는 한데 이게 많이 빠질 적게 빠질지 이건 미국 시장을 봐야 돼요. 나스닥이 13,00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깨지면 손절하는 게 낫고 안 깨지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뭐 떨어진 다음에 한 요 정도 자리에서 저점은 강력하게 좀 지지하고 있고 차트도 길게 보면 돌리는 차트예요. 돌리는 차트라서 가져가다 보면 어느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뭐 3,500원, 4,000원, 뭐 장기적으로는 5,000원 우상향으로 저를 갈 종목으로 보이는 좋은 종목으로 보이는데 이 시장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유가 폭등한다 그래갖고 또 금리로 때려잡는다고 해갖고 금리 계속 올려가지고 뭐 7% 올린다, 뭐 10% 올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미국 시장 급락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그런 상황이 나면 좋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박앤세일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제가 뭐 금리를 올리는 제가 파월 의장도 아니고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그래서 11월 2일까지 계속 시장은 박스권에서 안정세로 돌아설지 안 설지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제가 어딜 돌파해야 된다 그랬죠. 공개방송 보시면 되고 어제도 얘기했고 아니면 오늘 장 끝나고 공개방송 해도 얘기는 해드릴 거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그 라인을 돌파 안 하면 계속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등 줄 때마다. 그래서 뭐 내일과 모레 사이에 반등 줘서 3,200원 가면요. 일단 파세요. 현금화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가지고는 있으되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3,000이 깨지면 그냥 주식 안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13,000 깨지도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비 내리는 거 볼 거예요. 얘도 비를 피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잘 보면서 현금화 전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선은 반등을 줄 때마다 좀 매도를 하시고 나스닥 13,000선이 빠지는지 미국 증시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흐름 괜찮습니다. 4.7%가량 상승을 했고요. 25만 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닝 쇼크를 발표하다 보니까 월요일 장에서는 장 초반에 좀 크게 떨어진 바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조금씩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30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비중 20%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어렵지만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얘도 고점에서는 많이 빠졌죠. 두 달만 보더라도 많이 빠진 종목인데 얼마나 빠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얘네들도 많이 빠졌다. 자, 두 달 정도 이거 8월 고점으로 딱 찍고 보면은 37% 빠졌고요. 많이 빠졌죠. 대형주가 그리고 뭐 물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은 23조 원나 됩니다. 대형주가 두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조금 넘어가니까 37% 빠지고 고점 대비는 좀 고점에 산 사람은 없겠지만 마이너스 62% 그리고 고점 꼬리 제거하고 여기 꼭대기에서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정도 반토막이 나면 잡주도 아니고 실적도 괜찮고 물론 전 실적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실적을 얘기하려면 2만 원에서 얘기해야 돼요. 제가 2만 원 했을 때 이거 실적 좋을 거니까 그때 가서 사라 그랬잖아요. 2만 원 할 때. 실적 무지하게 좋으니까 2만 원일 때 공략해라. 2만 원 대비 지금 58만 원 갔습니다. 몇 프로 간 거예요? 2,000% 넘게 갔어요. 20배 넘게 갔습니다. 실적은 쌌을 때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 얘기하면 뭘 할 겁니까? 그 얘기 벌써 3년 전에 했던 얘기들인데. 그래서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잡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안 좋게 보는 건 아니 이 정도 반토막 났으면 바닥에서 20% 급등 나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럼 얘네들은 왜 급등이 이전에는 그렇게 급등이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오느냐? 개인 투자자들을 말리는 겁니다. 말려가지고 나가게끔 숨통을 쬐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숨통을 쪼이는 게 끝났느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가면 일단 30만 원은 버는데 거기서 그냥 손절하세요. 왜냐면 이 숨통 쪼이는 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숨통 쪼이면 계속 장기 하락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죽이거든요. 셀트리온도 거의 2년 동안 숨통을 쪼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위치랑 비슷해요, 지금. 에코프로 LNF가 요 위치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숨통 쪼이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백기 들고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을 이기려면 세력들보다 돈이 많으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매도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30만 원으로 반등을 주면 일단은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복수하고 싶으면 한 1년 뒤, 2년 뒤 이게 쭉쭉쭉 빠져가지고 SLT론처럼 떨어져 있으면 그때 들어가서 완전 바닥에 들어가서 바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한 2년, 3년 계속 묻어두면 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때에서 복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30만 원에서는 현금화를 해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고프로비엠 30만 원 선에서는 현금 전략 다시 한번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CS 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87%가량 빠지면서 52,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EU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비중을 42.5%까지 상향 조정하는 이 법제화를 했다라는 소식에 최근 반등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EU 국가들은 18개월 내에 모든 국가에서 법제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상담사님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상담했었던 것 같은데 CS 윈드 차트를 보면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죠. 빠지고 또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간 상태에 떨어지길래 이때 당시도 제가 상담할 때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자꾸 떨어지는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몇 프로 올라가면 1000%, 10배 갔어요. 여기가 8,000원짜리인데 10만 원 넘게 갔으니까 10배 간 겁니다. 10배 가고 여기서도 꽤 갔어요. 한 100% 갔어요. 그러니까 10배 가고 1000% 가고 10배 가고. 그러니까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팔 사람들은 다 팔았을 거고 시가총액도 2조짜리 종목이고 뭐 금액 큰 사람들도 싹 다 팔았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하는 흐름들은 이제 이거를 눌러가지고 또 많이 빼겠죠. 많이 뺀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 나가고 또 움직이겠고. 근데 저점은 안 깨졌는데 그럼 저점이 안 깨진 상태 반등은 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데 8만 원이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반등 세게 주면 6만 원. 뭐 더 세게 주면 7만 원인데 시장 분위기는 7만 원 갈 분위기는 아니고 6만 원 손절해야 되는데 물린 사람 입장에서 손절이 안 나가요. 만약 저 같아도 8만 원 물렸는데 6만 원 손절하라 그러면 억울해서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안 사는 게 중요하고 높은 데 샀다 싶으면 떨어질 밑이 낭떠러지가 보이니까 손실이 나게 되면 그냥 10%에서 던져버렸어야 되는데 이미 그걸 늦어버린 겁니다. 지금 손실이 벌써 37%? 못 던지죠. 6만 원 가다만 못 던질 겁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하자면 6만 원에서는 던져야 되는데 그냥 뭐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냥 보유하셔야죠. 뭐 방법은 없고. 어쨌든 아직 차트상으로는 6만 원 저항에 걸렸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이 하락 N자의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중간에 뭐 좋은 얘기로 갑자기 좋은 얘기 나오면 6만 원 반등 주고 다시 올릴 호재가 터지면은 제 얘기는 믿지 말고 그때는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쟁 상황과 뭐 병변 등등. 지금은 6만 원까지는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하겠는데요. 계속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잘 움직입니다. 뭐 내일도 또 그 얘기 하겠지만 이게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 또 움직이잖아요. 지금 휴니도 또 움직이고 해서 뭐 퍼스텍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이슈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그쪽이 제일 매매하기는 편할 수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국내 증시 흐름 좀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코스피는 0.55% 상승하면서 2,449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강세 보이면서 82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현재 매수세 보이고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어제는 실적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흔들리더라도 박스권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전쟁 이슈와 맞물린 에너지, 방산 그리고 금 관련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로는 27,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